이제 경쟁 영역의 마지막 단원인 네트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자, 네트형 경쟁 스포츠. 여러분들 제목만 들어봐도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조금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트형 경쟁 스포츠도 특성 그리고 득점의 기준 종료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처음 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뭘까요? 선생님이 너무 중요해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경기장에 이 네트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네트가 쳐져 있는 스포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쉽게 떠오를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 접촉이 없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그렇죠. 경기장에 네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니잖아요. 우리 팀 말고 다른 팀과 신체 접촉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서 빠른 움직임에 필요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상대 코트, 코트. 힌트를 좀 줬네요. 좋습니다. 코트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상대 코트에 정확하게 내공을 보내기 위한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 코트로 정확하게 보내게 하지 못하는 효율적인 운동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적으로 또 해당하는 내용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심판을 존중하는 운동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이고요. 그리고 팀 구성원 간 협동심과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또 신장시킬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종료 시점과 득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종료 시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려나? 자, 바로 정해진 점수의 달성입니다. 자, 네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네트형 경쟁 스포츠. 정해진 점수가 달성이 되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종목인지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게 당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득점의 기준. 상대 코트에 공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 종목이 바로 네트형 경쟁 스포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배구입니다. 자, 배구 한번 볼까요? 자, 배구 종목. 네, 25점이라는 득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 경기 중에 세트에서 25점의 점수를 먼저 득점을 하게 되면은 그 팀이 그 세트를 승리로 가져가는 경기가 바로 배구 경기입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득점의 기준이 21점입니다. 마찬가지로 21점을 먼저 득점하는 팀에서 그 세트를 승리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족구. 네, 족구도 15점이라는 점수의 기준이 있죠. 그 점수를 먼저 달성하게 되면은 그 세트를 승리로 가져간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득점의 기준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득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득점의 기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상대 코트에 공이 접촉을 했을 때 그 득점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대 코트에 공이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이 횟수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어떤 스포츠는, 어떤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한 번만 닿이더라도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스포츠는 두 번 닿여서 공이 두 번 닿여가지고 득점이 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닿여서 득점이 되는 스포츠 뭘까요? 상대 코트 혹은 우리 코트에. 그렇죠. 배구, 배드민턴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또 있나요? 예, 좋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합시다. 자, 그리고 공이 두 번 접촉했을 때, 두 번 이상 접촉을 하게 되면은 득점하게 되는 스포츠 뭡니까? 그렇죠. 족구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탁구,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해 놓은 테니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를 구분할 때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경기 종료의 시점과 득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를 구분을 한다면은 영역형 그리고 필드형 그리고 네트형 경쟁 스포츠를 보다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갑자기 끊기고 선생님 목소리가 나와서 여러분들 놀랬죠? 놀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테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어서 볼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테니스라는 종목이 생겨나게 된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테니스 경기는 프랑스 귀족들의 놀이였던 라폼이라는 경기를 우리가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1874년에 영국의 윌터 윙필드가 현재와 유사한 경기로 발전을 시켰고 1896년에는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경기대회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미국인 선교사 뱅커와 제중원,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야기를 하죠. 제중원의 앤더슨에 의해서 서울 종동의 미국 대사관 자리에 코트를 설치하여서 경기를 한 것이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대한테니스협회가 창설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있는 스포츠가 현재의 테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니스 경기는 규격화된 경기장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쳐서 상대 코트에 넘기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동입니다. 주요 기술로는 서비스, 그다음에 스트로크, 발리, 스매시 등이 있고 테니스 코트는 흙으로 된 클레이 코트, 그리고 딱딱한 바닥으로 설계된 하드 코트, 그리고 잔디로 설계된 롱 코트, 우리가 글래스 코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테니스에 대한 정보를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score. 라인 벗어나면서 A 선수가 어드밴티지를 따냅니다. 러브포트에서 극적인 역전, 2세트 타이브레이크 혈투 끝에 가져옵니다. 이게 다 무슨 말? 벽돌 깨기 게임 해본 적 있으시죠? 공을 튕겨서 벽을 깨부수고 못 받으면 지는 참 간단한 방식. 테니스 경기도 알고 보면 벽돌 깨기 게임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테니스의 태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3분 안에 패자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코트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을 넘기는 스포츠 테니스. 공은 2번 이상 바닥에 닿기 전에 넘겨야 합니다. 흰색 선에 맞거나 안으로 들어가면 인, 벗어나면 아웃. 1대1 단식은 안쪽, 2대2 복식은 바깥쪽 선 안쪽에 공이 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테니스의 시작이자 꽃으로 불리는 서브. 서브는 건너편 대각선에 보이는 저 네모칸 안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때 공이 네트에 걸려 자기 코트에 떨어지거나 서비스 라인을 벗어나면 폴트. 실수를 2번 반복하면 더블 폴트가 되면서 점수를 내주죠. 오잉? 그런데 왜 1점이 아닌 15점? 테니스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점수가 0, 15, 30, 40 게임 순으로 올라가는데 그 의미를 알려면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선 테니스는 중세시대 귀족과 수도사들이 손으로 공을 치면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는데 테니스라는 명칭은 경기 중 주의해! 라고 외쳤던 프랑스어 페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0점은 제로가 아닌 러브라고 부르죠. 왜? 생긴 게 달걀과 비슷하죠. 달걀은 프랑스어로 랩, 이 발음이 점차 러브로 변했다는 아주 사랑꾼 같은 썰이. 다음으로 1점은 15, 2점은 30, 3점은 40라고 부르는데 테니스 점수를 시계가 한 바퀴 도는 1시간을 4등분해 15, 30, 45로 표시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아니, 45를 왜 40라고 불러요? 그건 45가 길어서 줄였다는 뭔가 사기꾼 같은 썰이. 자, 테니스 승부는 어떻게 결정날까요? 테니스는 포인트, 게임, 세트 순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4개의 포인트를 따면 한 게임을 가져오고 6게임을 이기면 한 세트를 얻게 됩니다. 5세트 경기인 경우 3세트, 3세트 경기인 경우 2세트를 먼저 얻어야 경기의 승자가 되는 거죠. 저 끝에 AD는 뭘까요?
경기 중 40 대 40가 되면 듀스라는 룰이 적용됩니다. 이땐 포인트를 2번 연속해서 얻어야 하는데 첫 포인트를 따면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고 여기서 한 포인트를 더 따야 게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동작 그만! 6게임 이겨야 한 세트를 얻는다 했는데 웬 7? 이건 게임 스코어 5대 5일 때도 듀스가 적용되기 때문, 즉 7대 5로 이겨야 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듀스가 반복되면 누가 먼저 쓰러져야 끝나는 데스매치가 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6대 6이 되면 서든 데스 룰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타이브레이크, 말 그대로 동점을 깬다는 뜻. 타이브레이크에 들어가면 먼저 7포인트를 따는 선수가 게임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힌다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 현재 점수는 알면 알수록 더 꿀잼인 테니스. 제대로 즐길 준비 됐나요? How to Sports.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배웠던 내용. 자, 각각의 경쟁 스포츠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경기 종료 시점. 그리고 득점의 기준으로 셈이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종료 시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경기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종료 시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해진 공격과 수비가 마무리가 되면은 경기가 종료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해진 점수를 먼저 달성하게 되면은 경기가 종료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되죠? 자, 그 다음 득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어떻게 득점을 한다? 그렇죠. 상대 골대에 공이 통과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 야구 경기 생각해보세요. 안타 빵 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주자가 특정 구역, 즉 홈베이스를 밟아야지 득점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네트형 경쟁 스포츠 득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를 강력하게 때렸을 때 상대 코트에 공이 접촉했을 때, 즉 나와있죠. 상대 코트에 공이 접촉했을 때 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는 축구, 농구, 핸드볼과 같은 종목들이 있고, 두 번째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 야구, 소프트볼, 티볼, 크리켓과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배구, 그 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되겠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경쟁 스포츠를 구분할 때는 이 경기 종료 시점과 득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쟁 스포츠를 구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경쟁 영역의 특성과 그리고 각각의 경쟁 스포츠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각각의 경쟁 스포츠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든 그리고 학교에 오든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을 하든 이 경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특히 졸업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더 와닿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이 경쟁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이기고 진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은 그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이기면 이긴 대로 그 과정이 있을 거고, 졌으면 졌던 대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 배려와 협동, 그리고 팀워크,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 체육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의 바른 의미가 아닐까.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랴 또 학교에 와서 공부하랴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일상적인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